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가볍게 듣고 넘기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몸에 좋다고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드시던 그 작은 한 알이 어떤 분에게는 도움의 시작이 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땅콩은 고소하고 영양이 많아서 좋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심장에도 괜찮다. 간식으로 챙겨 먹으면 든든하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땅콩을 냉장고 한편에 두고 매일 챙겨 드십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음식으로 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드시고 식사량이 줄어드니 간단히 기운을 보충하려는 마음으로도 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면 왜 어떤 분은 꾸준히 먹고도 몸이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왜 어떤 분은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혈당과 혈압이 더 들쭉날쭉해졌다고 느끼실까요? 정말 땅콩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음식이 몸을 살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은 언제나 좋은 결과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를 오래 들여다보면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의 가치는 그 음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과 함께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땅콩은 좋은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조합, 잘못된 시간, 잘못된 양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기대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기 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음식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라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강 연구 자료를 오래 분석하면서 시니어 식습관의 공통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검사는 하시고 약도 챙기시고 식단도 나름대로 조심하십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소한 습관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어떤 반찬과 함께 먹는지, 간식으로 무엇을 집는지, 저녁에 무엇을 곁들이는지 같은 아주 평범한 식탁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특별한 약초나 비싼 건강식품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몸을 바꾸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땅콩도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흔하고 저렴하고 익숙하지만 그래서 더 쉽게 방심하게 되는 음식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고혈압과 혈당 문제를 오래 관리하고 계셨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늘 혈압계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손끝으로는 혈당을 확인하고 눈으로는 그 숫자를 보고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또 무거워지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어제보다 더 높으면 어쩌나? 약을 더 먹어야 하나? 이런 걱정이 하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어느 날부터 몸에 좋은 간식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빵과 과자를 줄이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방송과 주변 이야기에서 땅콩이 좋다는 말을 듣게 되셨습니다. 혈관에도 괜찮고 배도 든든하고 달지 않으니 부담도 덜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땅콩을 아주 열심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도 조금,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조금, 허전할 때도 조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속이 답답한 날이 늘어났고 입이 텁텁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부룩함이 자주 생겼고 어떤 날은 배가 불편해서 화장실을 찾기도 하셨습니다. 밤에는 잠이 푹 오지 않고 아침에는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스스로는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고 있는데 몸은 그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많이 먹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의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음식의 조합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소화 효소의 활동, 위장 운동, 수분 균형, 혈당 반응, 수면의 질까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땅콩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땅콩에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어 적절한 양을 올바르게 먹을 경우 식사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적절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지표에 긍정적인 방향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습니다. 적절한 양, 적절한 조합, 적절한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맥락을 벗어나면 힘을 잃습니다. 따뜻한 물도 과하면 몸이 붓고 좋은 운동도 무리하면 관절을 다치게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은 성질이 아니라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땅콩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결론은 여러분에게 실제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많은 시니어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땅콩의 위험한 조합은 무엇인지. 둘째, 땅콩을 보다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식탁의 원리는 무엇인지. 셋째,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뒤에 더 이상 땅콩을 막연하게 먹지 않게 되실 겁니다. 땅콩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먹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몸을 바꿉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건강 연구 자료를 보면 사람의 몸은 음식을 하나씩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올라온 것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그 전체의 맥락 안에서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멸치 하나를 먹을 때와 멸치의 다른 재료를 함께 곁들일 때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일을 따로 먹을 때와 차가운 과일 뒤에 지방이 많은 간식을 먹을 때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늘 조합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은 것과 좋은 것을 합치면 당연히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실제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땅콩과 미네랄 흡수를 고려해야 하는 반찬의 조합입니다. 시니어 식탁에는 뼈를 생각해서 칼슘이 많은 음식을 챙기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곡류와 콩류, 견과류에 들어있는 피트산 계열 성분은 특정 미네랄의 흡수와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식품 하나만으로 모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소 식습관 전체를 봤을 때 땅콩을 여러 음식과 반복적으로 함께 먹는 방식이 어떤 분에게는 흡수 균형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원래도 흡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은 식사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영양을 받아들이는 창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그 창문이 크게 열려 있어서 음식 속 영양이 비교적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창문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예전만큼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창문 앞에 짐을 더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와야 할 것이 덜 들어오게 됩니다. 시니어의 영양 관리는 바로 이런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들어오는 길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콩을 어떤 음식과 자주 엮어 먹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땅콩과 술의 문제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 속에서 맥주 한 잔 혹은 술 한 잔에 땅콩을 곁들이는 습관은 너무 흔합니다.
이 조합은 입에는 편안하고 마음에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알코올과 대사 부담에 대해 꾸준히 경고해 왔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알코올은 수면의 질, 탈수, 혈압, 간 대사, 식욕 조절에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이 많고 열량이 높은 안주가 더해지면 몸은 밤새 회복해야 할 시간에 소화와 대사 처리에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술 자체보다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 때문에 다음날 더 무겁고 붓고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통증이나 관절 불편을 자주 느끼는 분, 몸에 열이 오르거나 붓기가 쉽게 생기는 분, 야간 소변과 수면 문제를 함께 겪는 분은 저녁 시간의 식사 조합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차가운 과일이나 수분이 많은 음식과의 순서 문제입니다. 여름철이면 수박, 오이, 차가운 과일이 식탁에 자주 오릅니다. 시원하고 달아서 즐기기 좋고 입맛도 돋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땅콩처럼 지방이 많은 간식을 습관적으로 집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장의 온도와 소화 효소의 활성은 음식의 종류와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갑고 수분이 많은 음식이 먼저 들어와 위장을 식힌 다음 소화에 더 시간이 필요한 음식이 곧바로 이어질 경우 일부 사람에게는 더부룩함과 불편감, 장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시니어에게는 이런 순서 차이가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유연하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의 목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는 식의 접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내 몸은 이 조합에서 불편했을까? 왜 나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보다 더 무겁고 더 더부룩할까? 그 답은 여러분 몸의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기도 하고 씹는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장 운동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합쳐져 여러분만의 반응을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은 남의 식단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읽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건강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생겨도 땅콩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탓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내가 원래 소화가 약해서 그렇다. 물론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 속에서 바꿀 수 있는 선택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땅콩을 먹는 시간을 낮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줄이며 차가운 과일과 간격을 두고 달거나 짠 가공 제품 대신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은 원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의 리듬에 맞춰 사용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 자료를 볼 때마다 늘 같은 장면을 떠올립니다. 몸은 거대한 공장이 아니라 매우 섬세한 난로와 같습니다. 적당한 장작이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방향으로 들어가야 불이 고르게 납니다. 한꺼번에 많이 넣거나 젖은 장작을 섞거나 이미 불길이 약한 때에 무거운 것을 올리면 연기만 나고 답답해집니다. 시니어의 식사는 바로 이런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음식은 힘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리듬에 맞춰 들여놓아야 합니다. 땅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과 조합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땅콩은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덜 부담스럽고 어떻게 먹어야 장점을 살릴 수 있을까?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겁먹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면 식탁이 쉬워집니다. 무엇을 끊을지보다 무엇을 바꿀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땅콩을 보다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땅콩은 악당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몸 상태와 식사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심코 반복되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식품일 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잘 맞는 시간과 조합 안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몸이 갑자기 뒤집히듯 좋아지는 기적이 아니라 작은 안정이 매일 쌓이는 변화여야 합니다. 진짜 건강은 늘 그렇게 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과일과의 균형입니다. 과일이라고 해서 아무 과일이나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땅콩과 먹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섬유질과 당의 속도 그리고 포만감의 균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껍질째 먹는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 반응과 포만감, 장 건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당한 양의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씹는 시간이 늘고 공복감이 조금 더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특히 오후 간식 시간에 유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가 되면 기운이 꺼지고 단 것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과자나 빵, 달콤한 음료로 달래면 잠깐 편하지만 금세 다시 허기가 찾아옵니다. 반면 과일과 적절한 양의 땅콩은 입도 심심하지 않고 씹는 만족도도 있으며 과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과일은 아삭하게 씹히고 저장이 쉬워 시니어 식탁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물론 사과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속쓰림이 있거나 특정 과일에 민감한 분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달지 않고 씹는 시간이 필요한 과일과 땅콩의 조합은 오후 허기를 달랠 때 비교적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콤한 소스나 시럽이 들어간 형태가 아니라 단순한 형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콩도 설탕과 기름이 많이 더해진 가공 제품보다는 원재료에 가까운 형태가 낫습니다. 식탁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침의 리듬입니다. 아침은 하루 대사의 첫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오전의 기운과 식욕, 집중력, 허기 신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가 적절히 섞인 아침 구성은 공복감을 완만하게 하고 지나치게 달거나 정제된 음식 위주의 아침보다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전체를 무겁게 가져가기보다는 개인의 상태에 맞춰 소량의 균형 있는 준비 동작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침 식사 전에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과일과 소량의 땅콩류를 활용하는 방식이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식사 안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신 뒤 마지막에 소량의 땅콩을 곁들이는 방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을 갑자기 깨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시니어가 먹기 쉬운 과일 중 하나입니다. 씹는 부담이 적고 식감이 부드러우며 익숙합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바나나는 칼륨을 포함하고 있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생활을 조절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장 기능에 주의가 필요한 분은 개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바나나처럼 부드러운 과일과 소량의 견과류 조합은 아침에 허전함을 달래면서도 과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양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사가 밀리고 열량이 쌓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식사에서 좋은 음식은 늘 조금 아쉽게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채소와의 조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채소를 무조건 생으로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말은 쉬워도 실제로 많이 먹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가 불편하거나 속이 차거나 양이 많으면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생채소를 많이 먹기보다 데치거나 익힌 채소를 부드럽게 구성하고 여기에 고소한 풍미를 더해 먹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소량의 땅콩을 잘게 다지거나 가루처럼 활용하면 채소의 식감을 부드럽게 살리면서도 입맛을 돋울 수 있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만 늘 쓰던 분이라면 때때로 땅콩의 풍미를 아주 소량 바꾸어 넣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자주 권장되지만 실제 시니어 식탁에서는 맛이 없어서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오래 가야 합니다. 오래 가려면 맛이 있어야 하고 조리도 쉬워야 합니다. 고소한 향은 식욕을 살리고 음식을 끝까지 먹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의 역할은 영양 하나로 설명되기보다 식사 지속성을 높이는 데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오래 실천하게 만드는 맛, 그것 역시 건강의 한 부분입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양이 중요합니다. 채소 위에 땅콩을 가볍게 더하는 것과 채소보다 땅콩이 더 많아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언제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니어의 소화력은 대체로 오전과 낮에 더 여유가 있고 저녁 늦게 갈수록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콩처럼 씹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방이 있는 음식은 늦은 밤보다 낮 시간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입이 심심하다고 땅콩을 집는 습관은 수면을 방해하거나 위장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밤에는 몸이 회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늦게 간식을 넣으면 몸은 다시 처리 모드로 돌아갑니다. 아침이 더 무겁고 입이 마르고 속이 더부룩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끼의 영양보다 하루 리듬의 조화가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가공도입니다. 마트에는 땅콩 제품이 참 많습니다. 달고 끈적한 것, 짭짤하게 양념된 것, 바삭하게 튀긴 것, 크림처럼 발린 것, 여러 가지가 섞인 것.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원래 땅콩의 장점을 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탕이 많고 나트륨이 높고 기름이 더해지고 맛을 강하게 만들어 더 많이 먹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몸을 생각한다면 제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성분이 단순한 것, 양념이 과하지 않은 것, 한번 먹고 멈출 수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으로 만들어집니다. 앞에 놓인 음식이 강하게 자극적일수록 멈추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담백하고 단순한 음식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땅콩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 씹는 것이 불편한 분, 삼키는 기능이 약한 분, 특정 질환으로 식사 조절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개인 상태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언제나 참고일 뿐 내 몸을 대신 결정해주는 명령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반응을 잘 살피고 이미 의료진과 상의하며 식단을 조절 중이시라면 그 지침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치료나 처방의 말이 아니라 연구와 생활 습관의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몸을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 실천의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리를 알아도 식탁 위에서 바로 움직일 수 없으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니어 분들이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하루의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오늘 하루 잘하고 내일 무너지는 것보다 약간 느슨해도 오래 가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많은 분들이 입이 텁텁하고 위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를 느끼십니다. 이럴 때 바로 강한 커피나 단 음료, 과한 빵으로 시작하면 몸이 갑자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새 비어있던 몸은 아침에 부드럽게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물을 조금 마시고 몸의 신호를 살핍니다. 입이 마른지, 속이 쓰린지, 배가 고픈지, 전날 저녁에 여운이 남아있는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몸 상태에 맞는 가벼운 시작을 선택합니다. 어떤 분은 부드러운 과일 조금이 맞고
어떤 분은 따뜻한 국물 한두 숟갈이 맞고 어떤 분은 아주 소량의 견과류가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놀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늘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니어 식사에서는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과 채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며 너무 짜거나 달지 않은 구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달걀 요리, 두부, 데친 채소, 따뜻한 밥과 국 정도의 단순한 식사도 충분히 좋은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땅콩을 꼭 넣어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땅콩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어야 합니다. 건강은 한 음식에 기대는 순간 흔들리기 쉽습니다. 아침에는 식사의 중심을 단백질과 따뜻한 음식에 두고 땅콩은 필요할 때 소량 보조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까지의 시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오전에 기운이 떨어지면 사탕이나 과자, 빵 한 조각으로 달래십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잠깐 편할 뿐 점심 식욕을 흐리거나 혈당의 출렁임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는 물을 조금 더 마시고 몸이 정말 배고픈지 심심한지 먼저 구분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많은 간식은 실제 배고픔보다 무료함이나 습관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 신호를 잘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심심한 것과 몸이 허기진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식습관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안정적으로 먹기 좋은 시간입니다. 몸도 어느 정도 깨어 있고 소화 기능도 저녁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활용하고 싶다면 점심이나 오후 간식 시간대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친 채소 무침에 고소한 풍미를 더하는 정도, 혹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과일과 소량의 땅콩을 곁들이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량입니다. 한 줌이 넘어가는 순간 간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식사가 됩니다. 건강식품도 많아지면 부담입니다. 몸은 좋은 음식이 많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들어올 때 편안해합니다. 오후는 시니어 건강에서 의외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어떻게 먹느냐가 저녁 과식을 막기도 하고 밤 간식을 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후 3시 전후는 많은 분들이 가장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기운이 조금 꺼지고 단 것이 떠오르고 입이 허전해집니다. 이때 과일과 소량의 땅콩 혹은 과일과 단백질 중심의 간단한 조합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식은 배고픔을 잠깐 속이는 용도가 아니라 다음 식사까지 몸의 균형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때 유익합니다. 그러니 오후 간식은 즐거움이면서도 저녁을 망치지 않는 선이어야 합니다. 너무 달면 저녁 식욕이 흔들리고 너무 기름지면 속이 무거워집니다. 간식의 목적은 만족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저녁은 하루를 정리하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낮 동안 못 먹은 것 같은 아쉬움 때문에 저녁에 몰아서 드십니다. 낮에는 바쁘고 아침은 대충 먹고 결국 저녁에 반찬을 많이 집고 간식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흐름은 수면과 다음 날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쉬운 따뜻한 음식, 과하지 않은 단백질, 익힌 채소를 중심으로 두고 땅콩처럼 씹는 부담과 지방이 있는 음식은 늦지 않게 마무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 텔레비전을 보며 견과류를 계속 집는 습관은 생각보다 많은 열량과 위장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이 심심하면 몸도 배고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과일과 간식의 순서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수분이 많은 차가운 과일을 늦게 드시고 바로 눕거나 그 뒤에 또 다른 간식을 드시는 습관은 몸을 편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는 이와 장의 움직임도 낮과 다르고 수면으로 향해야 할 몸이 다시 소화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이 마르고 혀가 텁텁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붓는다면 저녁 이후의 선택을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건강은 낮에 하는 노력보다 밤에 멈추는 능력에서 더 크게 갈리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콩은 소량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이 붙는 순간 사람은 종종 양을 늘립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섭취입니다. 손에 가볍게 잡히는 정도면 충분하고 식사를 대신할 정도로 많아지면 본래 의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땅콩 버터처럼 형태가 바뀐 제품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드러워서 많이 먹기 쉽기 때문입니다. 숟가락으로 푹 떠먹는 습관은 양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건강식은 늘 보이지 않게 과해지기 쉽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도 원칙은 단순합니다. 성분이 복잡하지 않은 것, 단맛이 강하지 않은 것, 짠맛이 과하지 않은 것, 기름이 과하게 더해지지 않은 것, 이런 기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여놓을 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통으로 사두면 끝없이 먹게 됩니다. 작은 용량으로 사서 신선하게 먹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건강은 전략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조금 아껴보겠다고 오래 묵혀두면 산패되거나 맛이 변하고 결국 몸에는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공기와 열, 습기에 민감합니다. 냄새가 이상해지거나 눅눅한 맛이 나면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건강 앞에서는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음식은 버리는 것이 아깝지만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더 아깝습니다. 특히 곰팡이 흔적이나 변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절대 억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몸은 여러분의 전략 정신까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몸은 그저 들어온 것을 처리할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런 작은 변화가 실제 삶을 바꾸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거대한 목표로만 생각합니다. 혈압을 얼마나 낮춰야 한다. 체중을 얼마나 빼야 한다. 수치를 얼마나 바꿔야 한다. 물론 그런 지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건강은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얼마나 덜 찬지, 화장실을 얼마나 편안하게 다녀오는지,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 얼굴빛이 어떤지, 기분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식사의 작은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도 처음부터 큰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속이 덜 불편했으면 좋겠고, 혈압 숫자를 볼 때 덜 불안했으면 좋겠고, 아침이 조금만 가벼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아주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땅콩을 무조건 좋은 음식으로 신봉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배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늦게 먹던 습관을 줄이고 오후 간식으로 옮기고 차가운 과일과는 간격을 두고 양념이 강한 제품 대신 단순한 형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어 먹는 습관을 멈추고 먹기 전에 한 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셨다는 점입니다. 그 한 번의 생각이 사람을 바꿉니다. 지금 내가 배고픈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음식이 내 몸에 편할까? 내가 먹는 이유가 배고픔인지 습관인지.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몸을 돌보는 사람은 음식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의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늘 과하고 의식은 대개 적당합니다. 건강은 적당함이 오래 이어질 때 비로소 힘을 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의 식습관 개선은 극단적인 제한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에서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래 갈 수 없는 계획은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훌륭한 식단도 여러분의 삶과 맞지 않으면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는 복잡한 영양학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식탁 위에서 내일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원리들입니다. 좋은 음식 하나에 기대지 말 것, 음식의 조합을 볼 것, 늦은 시간에 부담을 줄일 것,
단순하고 담백한 형태를 고를 것, 내 몸의 반응을 살필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식탁은 훨씬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아무 소용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섬세한 돌봄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버텼던 몸이 지금은 작은 배려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늦게 먹던 습관을 줄였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양념된 간식을 줄였더니 입이 덜 붓고, 오후 간식을 바꾸었더니 저녁 과식이 줄고, 물을 조금 더 챙겼더니 변비가 덜해지는 경험. 이런 사소한 변화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삶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생활 습관의 조정은 어느 시점에서든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을수록 더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시니어에게도 생활의 질과 컨디션, 식사 만족도, 수면, 배변, 에너지 같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된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오늘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결국 오늘의 선택이 모여 만드는 방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을 다시 마음속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땅콩은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와 식사 흐름에 따라 약속을 달리하는 음식입니다. 좋은 점을 살리려면 조합을 보아야 하고, 시간을 보아야 하고, 양을 보아야 합니다. 저녁 늦은 간식으로 무심코 찝지 말고, 차가운 음식 뒤에 연달아 넣지 말고, 지나치게 달고 짠 가공 제품으로 착각하지 말고, 식사 전체의 균형 속에서 소량 활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일과 채소, 단백질 중심의 단순한 식탁 안에서 적당히 활용하면 간식의 만족과 식사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쌓인 습관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바꾸셔도 됩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땅콩 제품의 성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 저녁 8시 이후 간식을 멈춰 보는 것, 내일 오후에는 과자 대신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 차가운 과일과 간식 사이에 시간을 두는 것, 이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좋은 방향을 주면 늦더라도 반응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치료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병을 진단하거나 처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시니어의 건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반복되는 식탁의 질서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으로 집는 음식, 무심코 따르는 습관, 별것 아니라고 넘긴 조합이 결국 몸의 표정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드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신 이해하십시오. 음식과 싸우지 마시고 음식과 협력하십시오. 내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식탁을 다시 짜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삶을 회복하게 돕는 가장 현실적인 과학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짧은 약속을 하나 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무심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의 반응을 살피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좋은 음식도 조합과 시간을 생각하며 먹겠습니다. 이 세 문장만 마음에 새기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제대로 먹는 습관을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건강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댓글을 보고 용기를 얻을 것이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더 오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비싼 건강식품이나 과장된 희망이 아니라
연구와 생활의 원리를 바탕으로 시니어의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연하게 먹지 마십시오. 알고 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 보십시오.